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간 채권 시장에 대한 부분들 분석과 전망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7월 FOMC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추가 인상은 될지 말지, 그리고 적정금리에 대한 부분을 전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가고 있나요? 네, 지난주는 가장 큰 이벤트인 6월달 연준 FOMC 이벤트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인상 사이클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전구가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 압력들이 이어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 대비 한 2.6bp 정도로 3.76%, 그리고 2년물은 11bp나 높아진 4.72%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점도표가 연내 50bp 정도 인상 조정되면서 이런 점들이 단기금리 상승들을 이끌어냈습니다. 7월 이후에 금리 인상이 더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금리 상승에 영향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 한 7bp 오른 3.58로 마감을 했고요. 10년도 4.1bp 상승한 3.65로 마감을 했습니다. FMC 경계감의 금리가 FMC 이전부터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FMC 이후에도 점도표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주중에 금리 상승 흐름들이 조금 더 지배적인 상황들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올릴 것 같으니까 국내도 영향을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은 채권 시장 이슈하고 주간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키워드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7월 FOMC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미국의 적정 금리에 대한 추정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연준은 6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만 이제 점도표에서 올해 연내 50bp 인상 전망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여전히 불안감을 주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채권 시장은 점도표 상향 조정에 따른 금리 인상 경계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예상보다 완화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 논란이 지속되면서 금리 변동성을 계속 키워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적 재료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들은 향후에 미국 국채금리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금리 움직임들을 구성 요소별로 분해를 좀 해봤습니다. 크게 미국 국채금리는 세 가지 경로로 나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단기금리 경로, 두 번째로는 기대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는 기간 프리미엄 구간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5월 초 이후에 현재까지 미국 국채금리가 대략 50bp 정도 올랐는데요. 이걸 이제 미국 10년 국채금리 움직임을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보면 단기금리 경로가 대략 한 45bp 가량 상승한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한 요인들은 보합세,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은 오히려 하락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이례적이었습니다. 향후 현재 단기금리 방향 수준이 6월 초 기준으로 2.23%였는데, 과거 명목 10년이 4%까지 상승했던 당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금리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 이후 연준의 추가 인상 시그널에 대한 경계감이 만약에 해소된다면 동결을 반영했던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들도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적어도 7월 후반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를 반영해 2%대 초중반까지 단기금리 관련된 팩트들이 올라갈 가능성들은 있을 것 같고, 이후에는 시장 기대감 조정으로 따라서 연말까지 1%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주실 내용은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아시다시피 연준의 긴축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연준의 실질 정책 금리는 플러스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구간들도 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들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좁은 구간에서 등락세를 보이면서 해당 섹터는 2%대 초반대로 수렴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물가가 통제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변동성 지표들도 추후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흔히들 이제 채권 만기의 장기화에 따른 보상을 의미하는 기간 프리미엄 팩터입니다. 기간 프리미엄 팩터는 향후 미국 국채의 순공급 증가, 그리고 연준의 QT, 즉 자산매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과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영향력들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레벨대에서 기간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크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해외 투자자로부터 미국 국내 투자자들로 이전해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장기 투자 기관들의 견조한 미국 국채 수요가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 공백을 대신해 나가면서 앞으로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을 크게는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기간 프리미엄의 방향성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QT와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폭은 줄어들 수 있지만 현재 레벨대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해당 요인들을 미국 트레저리 10년 금리에 반영할 경우 연말까지 미국 국채 10년 금리 밴드는 3.35에서 3.95%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중간값은 3.65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 측면에서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7월 FOMC 전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하반기에 올 수 있는 미국 국채의 물량 부담도 7월 중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7월 이후 통화정책 관련된 경계감이 해소된다면 이후에 단기금리 경로 관련된 불확실 요인들은 떨어질 거고요. 이상 사이클 종료 확신 시 3분기 말 정도에 앞서 말씀드렸던 3.65%라는 중간값으로 수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밴드 하단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가깝게는 7월에 금리 상승 쪽으로 보시지만 그 이후에는 약간씩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간 채권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이번 주 주간 채권 흐름은 강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7월 FOMC에서 실제로 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 판단을 하려면 무엇보다 FOMC 이전에 나올 물가와 고용 지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국 통화정책 재료들이 당장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지난주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금리에 대한 메리트가 발생한 구간이고요. 현재 레벨대에서 지표 서프라이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 상승 여력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실업 청구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 고용 시장이 완화되고 있고 연준이 앞으로 덜 매파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시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리 상승분을 100%다 되돌리진 못하겠지만 대략 30에서 50% 정도 되돌리는 강보합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 잘 녹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